안녕하세요.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받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하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은 70 중반의 노부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에 딸 1명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라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고, 둘째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가 6채, 다른 부동산도 있는 알짜 부자이고, 딸은 평범한 회사원을 만나서 고만고만하게 살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친구분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도 사주고 자신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미리 나누어 주었답니다. 국가유공자다 보니까 연금도 나오고 사업체에서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표시나지 않게 정려를 했다고 합니다. 정려세가 무서워 미리 넘겨준 것인데, 세상살이가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체가 잘못되어서 집을 처분하고 빚 청산을 하고 나니까 대출받지 않으면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돈만 수중에 남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집을 어떻게 산다고 해요? 연금 수입이 있으니까 대출은 가능하시겠지만 원금이나 대출이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들어요. 어째든지 뭐 되겠지요.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게 있는데 자식들이 보태주겠지. 아이고, 벌써 일찌감치 꿈깼어. 자식이 해줄 거였으면 집도 팔고 길거리에 앉게 생겼다고 말했을 때 보태줄 새끼들 같았으면 벌써 무슨 말이라도 했겠지. 그 뒤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 봐라. 우리 영감이 세상 되는 줄 모르고 저래 답답함도. 세상 모든 자식이 다 그래도 내 자식은 안 그렇다고 굳게 믿고 싶죠, 할아버지. 내 자식, 나무 자식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쪽으로 왜 이사 오시려고 했어요? 큰며느리가 자기 동네는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다고, 여기는 집도 깨끗하고 딸도 이 동네 사니까 이쪽으로 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할머니, 딸에게는 며느리가 한 말을 전하면 안 되겠는데요? 딸이 잘못 들으면 시부모가 옆으로 올까봐 올케가 어머님을 딸 옆으로 보냈다고 오해할 겁니다. 그러면 집안 또 시끄러워지겠죠. 나도 눈치가 있는데 왜 모르겠는겨. 아이고, 저 영감이 미쳤다고 미리 재산을 다 줘가지고 이런 천덕꾸리가 되었는지. 아이고, 답답해래. 아이고, 속 터져라 진짜. 막 할머니 혹시 아나요? 그 재산 그대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으면 그것까지 다 남들에게 홀랑 빼앗겼을지. 며느리가 옆에서 막 자꾸 입을 대고 막 하니까 아들도 웃자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식도 결혼하니까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내 자식은 다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나이 든 자식이 고생하는 꼴 보면 가슴 아프고 언제나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위태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보는 눈이 달라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걸음 말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부모에게 주는 행복 전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며느리 때문에 변한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자식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부모가 살기 때문에 부모 마음에서 얻은 상처입니다. 큰 기대를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애꿎은 며느리 탓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이 좀 사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아들은 다 직장도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자식에게 말하면 집 살 때 좀 보태줄 거라요. 할아버지 연세에 집 사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몇째 아들에게 돈 보태달라고 할 건데요. 둘째요. 내가 3년 전에 경기 한참 좋을 때 아파트도 내가 분양받아서 둘째에게는 금사래기 아파트 2채를 앞으로 해주었는데 모른 척은 못할 겁니다. 집 살 때 돈 보태주면 우리 죽고 나면 둘째 가지고 가면 되지요. 그때는 나머지 자식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명의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또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겠죠. 그러지 마시고 둘째에게 제일 작고 오래된 집 하나 살아있을 동안 달라고 해보세요. 아파트가 6채나 있는데 하나는 주지 않을까요? 둘째는 막 욕심이 많아서 안 줄 거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세상이 자식을 변하게 만들었는지 할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우는지는 내가 알 수 없겠는데 그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대로 살면서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자식들 모두 착하다는 말 거짓말이었네. 첫째는 옆에 올까봐 딸 옆으로 가라고 하고, 둘째는 욕심이 많아서 절대로 자기 거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딸은 못 살아서 할아버지가 보태주지 않으면 안 되고. 요즘 자식들이 부모 대접하는 놈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함부로 자랑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내 자식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도 자랑하고 다니세요? 자랑할 게 어디 있겠는겨. 나는 요새는 자식들이 밉다. 징그럽다.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자식도 땡전 한 푼 못 받은 자식들도 늙은 부모가 귀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늙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저것들을 키웠다고 보답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부모이기 전에 사람이면 기본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지요. 이 집에도 개 키우고 있는겨? 네, 할아버지. 내가 개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개가 좋은 것보다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이 안 되고 형편이 좀 그래서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자식들은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묻지 않고 개새끼 다리 수술해서 마음이 아프다. 밥을 안 먹는다고 얘기만 합디더. 부모한테나 잘해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 우리가 개새끼보다 더 못한기라. 할아버지 자식이 개를 키우든지 안부를 묻지 않아도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부모보다 개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것들도 나이가 들고 늙어봐야 조금은 알겠지요. 할아버지가 그 자식 낳고 길렀잖아요. 자식이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할아버지 가정이 아니고 아들이 별개로 만든 가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넘겨준 재산 다른 집 자식들은 탕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 자식들은 전부 유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축복받은 일입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늙어도 지혜로우면 고생을 덜합니다. 자식들에게 일부러 전화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오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오늘은 아버지가 집 좀 알아본다고 좀 많이 피곤하다. 집값이 내렸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가진 돈으로는 많이 모자라서 걱정이네. 너희들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아버지가 좀 더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슬쩍 말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거잖아요. 자식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두 번은 말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자식이지만 협상을 해야죠. 배우자 돈은 안 입고 와서 못 받아 쓰고 자식 돈은 더러워서 못 받아 쓴다고 하지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제발 자식들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부모의 재산이 아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자는 거죠. 부모의 재산으로 자식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 살아갈 만큼의 준비를 해두고 자식에게 주든지 말든지 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부모 책임지는 자식이 없다는 말, 잘 사는 자식이 있어도 성공한 자식이 있어도 모두 요양원에서 죽을 거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여름 밤꿈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오늘 인생고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